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탄소회계의 기초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탄소 중립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탄소 중립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탄소 중립이 정말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톤으로 표시하고 대기 중 온실가스의 양은 비율인 ppm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 두 양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양을 비교할 수 있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의 양을 톤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 가진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410ppm이라고 나와 있으니 대기의 총량에 이 비율을 곱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을 무게, 즉 중량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을 무게로 나타내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을 알아내려면 대기의 총 중량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과학 논문 검색 사이트인 구글 스콜라 등을 검색한 결과 저는 뉴질랜드의 기상학자인 케빈 트랜버스가 쓴 논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2005년에 쓴 논문에서 그는 대기의 총 중량을 5.148 곱하기 10의 15제곱톤, 즉 5148조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대기의 총 중량인 5148조 톤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인 415.7ppm을 곱하면 약 2조 1400억 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대기의 약 70%는 질소인데 원소기호 7번인 질소의 원자량은 14인 반면 이산화탄소를 구성하는 산소는 원소기호 8번으로 원자량이 16이라서 질소보다 더 무겁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인 415.7ppm은 분자 개수의 비율입니다. 그러므로 분자의 중량을 알아내려면 저 값에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곱한 후 대기의 평균 분자량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2조 1400억 톤의 분자량의 비율인 44g/mol 나누기 28.97g/mol을 곱해주면 3조 2500억 톤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1750년대 이산화탄소의 농도인 277ppm을 곱했더니 2조 1658톤이 계산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기상학자 등 자연과학자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쓴 여러 보고서가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중량을 언급하는 반면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이산화탄소 중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중량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둘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조사한 것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자료를 구하기는 쉬웠습니다.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서 만든 여러 자료에서 배출량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상과 해양의 생태계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대한 믿을 만한 데이터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생태계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라는 것이 나무나 풀,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 등인데
이런 것들의 양이 자꾸 변하고 있으며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후변화에 의해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생태계에서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여러 자료를 확보한 다음 이들을 비교해보고 가장 신뢰할 만한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참고한 자료들은 제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산화탄소의 유량과 저량을 비교한 다음 쉽게 보여주기 위해 그림과 그래프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우선 2021년 말 현재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3조 톤입니다. 인간이 2021년 한 해 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393억 톤입니다. 여기에서 육상 생태계가 흡수한 양 121억 톤과 해양 생태계가 흡수한 양 106억 톤을 빼면 166억 톤이 됩니다. 지구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대기 중에 추가로 쌓은 이산화탄소가 166억 톤이라는 뜻입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면 산업혁명 이전인 1750년에는 대기 중에 약 2조 톤의 이산화탄소가 있었습니다. 2021년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3조 톤으로서 270년 전에 비하면 약 1조 톤이 많습니다. 이렇게 원래보다 많은 1조 톤이 기후변화를 이미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이란 매년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393억 톤에서 자연 생태계가 흡수한 양을 뺀 순 배출량인 166억 톤을 0톤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 현재 이미 대기 중에는 과거보다 1조 톤이나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쌓여 있고 이것이 이미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일 인류가 탄소 중립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기 중에 있는 3조 톤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탄소 중립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대기 중에 쌓여있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런 분석을 물질 회계라고 합니다. 보통 회계는 화폐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자연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분석하기 위해 화폐가 아닌 물질의 양을 분석하는 것을 물질 회계라고 합니다. 제가 사용한 분석 방법은 물질 회계 중에서도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물질 회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양은 유량과 저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유량만을 다루는 것을 단식부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예산과 지출에 대한 회계는 연간 수입과 연간 지출이라는 유량만 표시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단식부기 방식이 아직도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단식부기 방식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유량 이외의 저량도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단식부기에서는 저량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단식부기 회계보고서는 저량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못합니다.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그 원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즉 그때까지 정부는 단식부기 방식의 회계보고서만 작성했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의한 저량에 대한 정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가진 부채에 대한 정보가 바로 저량 정보 중 하나입니다. 한국 정부가 부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면서 한국이 외국에 갚아야 할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이 그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1997년의 외환위기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온실가스의 양에 대해 유량 정보와 저량 정보를 비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량인 배출량을 줄였을 때 저량인 대기 중 총량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념들을 이용해서 탄소 중립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불가역성과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목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